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5월 17일이 되겠습니다. 목소리가 들리시면 7번 누르고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북이 빙고라는 노래 들으니까 되게 신나죠. 저희 세대는 랩이라는 노래를 저희 학교 다닐 때 서태지 아이들이 처음 나왔었거든요. 그랬을 때, 제 정신없는 애들은 저렇게 어렸을 때 말을 못 배웠나, 어떻게 늦지막히 해갖고 저렇게 말을 빨리 한디요. 그랬더니 그게 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세상이 바뀌고, 랩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왔죠. 이 빙고는 요것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고고장 가서 춤 엄청나게 췄습니다. 아싸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막 흔들었던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상이 엊그제가 20대 같은데 오 하다 보니까 벌써 몇 자리 알아볼 나이가 됐네요. 혹시 여러분들도 보시면 혼자 혹시 계실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았고 내가 현재 이루어놓은 것이 무엇인지 등등등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후회라는 두 글자가 항상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내가 막 계속 후회를 하고 그때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등등 이런 생각하시면 발전이 없거든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판사분이 한 분 계십니다. 프란체스코 프랭크 비카리오라는 판사분인데요. 그분이 84세인가 85세인가 됐어요. 근데 그 판사분은 난 태어나서 그런 판사분을 처음 봤어요. 그 판사분이 이제 이렇게 속도 위반한 사람들, 그 다음에 아니면 주차 위반 딱지 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판결하는 사람이에요. 하는데 혹시 유튜브나 이런 데 한번 쳐보세요. 그런데 가지각 사연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연세가 96세가 되신 할아버지가 속도 위반으로 이제 법정에 불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카리오 이 판사분이 얘기한 거예요. 누구는 속도 위반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97세인가 되신 할아버지가 난 안 했어요. 근데 그럼 속도계에 이렇게 찍혀 있는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고 내 아들이 67세인가 됐는데 걔가 암이 걸렸다. 암이 걸려서 병원을 빨리 가야 되는데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내가 그만 애 아픈 것 때문에 가다 보니까 내가 그걸 놓친 것 같다. 응?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97세 됐는데 눈동자도 그렇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이 판사분이 프란체스코 프랭코 비카리오라는 판사분이 당신은 미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97세 할아버지가 67세 아들의 건강 때문에 97세가 67세를 볼 때는 애로 보는 거죠. 그죠? 당신은 벌금을 안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벌금이 만약에 이제 100불이다라고 하면 당신은 25불만 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더 반전이 생기는데 이분 비카리오라는 분이 기금을 만든 게 있나 봐요. 자기 어머니 이름을 따서 기금을 받은 게 있는데 그 25불도 기금을 우리가 내주겠다 하는데 그거를 보면서 그분이 또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건 죄가 아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다. 응? 그런데
일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는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명언 아니에요? 사람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주식이나 코인으로 본다면 뭐 깨지기도 하고 뭐 거지가 되기도 하고 뭐 깡통도 차는데 그 깡통을 찼다고 그냥 신세 한탄할 거면은 그건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어. 깡통 찰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다시 복구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체스코 프랭코 비카리오라는 그 판사분을 보면서 아 정말 멋진 분이다. 그래서 그 여운이 제가 그걸 본 게 한 2달 전에 봤거든요. 2달 전에 봤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여운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 응? 그거 보면 우리나라는 왜 그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미국에 좀 오래 살았거든요. 제가 미국에 한 27년 정도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수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제가 영어를 잘 안 하는데 그 영어가 저는 뭐 거의 생활화가 돼 있죠. 27년 정도 살았으니까 라스베가스 뭐 이런 데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미국의 라스베가스가 말고 발음 제가 좋죠. 그래서 그 미국의 라스베가스라는 상호를 딴 옛날에 그 스탠드 바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라스베가스, LA 이런데 그 스탠드 바를 많이 다녔죠. 그러니까 좌우지간 라스베가스 스탠드 바를 졸라게 술 먹으러 다녔으니까 그것도 이제 미국에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땡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거죠. 뭐 그거를 무슨 뭐 미국에 제가 뭐 27년 살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는데 그다음에 영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는 그 말레이시아 페낭에 한 2년 반 정도 살았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 영어가 보면은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차이나 이렇게 세 민족이 살아요. 세 민족이 사는데 거기 한 2년 반 있다 보니까 그 주로 그 말레이시아인 계통들은 이슬람이고 그러니까 중국 애들하고 많이 놀거든요. 근데 걔들 중국 애들이 보면 발음이 되게 짧아. 중국 사람들하고 한번 영어 한번 해보세요. 되게 짧다니까. 그러니까 걔들하고 있다 보니까 쓰는 단어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원래는 내가 이제 영어가 되게 유창했는데 영어가 굉장히 유창했죠. 근데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 처음에 코타키나발루가 그다음에 랑카이 조바루 뭐 저기 KL의 안팡인가 안팡 그래갖고 이제 페낭 쪽에 있었는데 그 영어 혹시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있잖아요. 영어 공부를 하실 때 그냥 한국말 비스무리하게 하면 다 통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동사 공부하고 회화 공부하고 막 했는데 Would you like to drink? you 아니 씨뭐 먹으러 가갖고 말이야 뭘 드시겠어요? Would you like to drink?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drink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지금 매우 배가 고프다. 그러면 I'm very many 막 hungry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hungry 딱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무식하죠.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할 수 있는데 단어를 한국말로 그러니까 한국하고 주어 동사 뭐 형용사 이렇게 있듯이 이게 좀 미국은 좀 뒤집어져 갖고 어렵잖아. 이걸 그냥 간단히 하면 돼요. 그냥 간단히. 저는 그렇게 해서 2년 반 동안 전혀 문제 없이 살았어요. 농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아유 아침부터 너무 야해서 다음에 해드릴게요. 다음에 안에 뭔 얘기 하려고 했는데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저 새끼는 무슨 뭐
주식 뭐 얘기한다 그러면서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냐 그래서 다음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너무 좀 진해서 안 될 것 같아. 미국 시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 다음에 해줄게. 다음에 너무 야해가고. 여기 보시면 미국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요쪽이 전부 다 뭐 하락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우 마이너스 1%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뭐 0.18, S&P 500 0.64인데 다우가 마이너스 1%가 좀 크죠. 미국이 소매 판매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이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뭐 CPI, PPI, 뭐 소매 판매, 주택 지수 뭐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다우 지수에 그러니까 다우에는 기업이 30개 기업이 있고 S&P 500 뭐 거기에는 뭐 2,500개, 그다음에 나스닥에는 2,500개 정도의 기업이 있어요. 근데 다우 산업에 보면 30개 기업인데 여기에 보면은 유명한 기업이 하나 있죠. 홈디포라고 있는데 홈디포가 뭐 실적이 뭐 EPS가 주당 순이익이 뭐 3달러 8센트가 나와서 뭐 예상치보다 적었다 그러면서 빠진 거예요. 홈디포 같은 데서 쇼핑을 하는데 쇼핑이 뭐 장사가 덜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는 경기 지표를 좀 안 좋게 보는 거죠. 경기 침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해서 이렇게 했는데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 나스닥, S&P 500을 발표했는데 이제 소매 판매를 발표했는데 소매 판매라는 거는 얼마나 사람들 국민들이 많이 소비를 하냐를 보는 건데 0.4%가 나온 거예요. 4월 대비. 그런데 예상치는 0.8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0.4가 나왔으니까 반밖에 안 됐으니까 와 사람들이 지갑을 콱 잠근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S&P 500, 다우, 나스닥 뭐 이런 게 뭐 전반적으로 홈디포 소매 판매 뭐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다. 뭐 이런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큰 흐름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쪽을 볼 게 아니고 부채 한도 협상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거는 뭐 정부의 재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우리 이렇게 하고 좀 부채 한도 협상을 좀 늘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원 쪽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하원은 또 공화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는 걔가 안 찍어주려고 안 찍어주는 게겠어요? 니네들 재정을 늘려달라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나라의 재정을 어떻게 거지같이 운영을 해서 자꾸 늘려달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 부채 한도 협상 안 해주면 전 세계 국민권이 혼란이 올 것이고 뭐 세계적으로 디폴트가 온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공화당의 그 하원 의장이 공화당의 국회의원들이 그 부채 한도 협상을 안 해주겠어요? 하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여당 야당이 있듯이 여당에서 만약에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뭔 안을 제시하면 무조건 반대잖아. 무조건 반대. 그렇잖아요.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 거 알면서도 그냥 올리고 하잖아요. 똑같아. 정치 쪽으로 가면 자기 개인들의 이익, 국회의원들의 개인들의 이익과 당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 보면은 부채 한도 협상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공화당 쪽에서 막말로 민주당 갖고 한번 흔드는 거죠. 근데 그 밖에 나오는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아시아 순방하면서 일본 들렸다. 그다음에 G7 때문에 또 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간을 좀 줄이기로 했다는 등등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저는 그냥 다 쓸데없는 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 디폴트가 난다. 그건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부채 한도 협상을 이제 조절을 하겠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종목들이 빠진다 그러면 그것이 몰빵이야. 어차피 전 세계 몰빵 되는데 무슨 망가지는데 뭐 우리가 뭐 주식 갖고 있어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이쪽에서 제가 자꾸 보자고 했던 거 원달러 환율 쪽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아직도 241 이평선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WTI도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우려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 시황 같은 거 볼 때 참 답답한 게요. 아니 뭐가 올라가면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러지, 또 뭐가 빠지면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러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의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코스닥 지수 한번 봐보실래요? 코스닥 지수 보시면 이렇게 하방으로 계속 흐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뭐 주범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끌고 갈 때 여기 에코프로 애들이 어저께 에코프로가 좀 쳐주고 갔으면 이게 돌아섰을 텐데 계속 이거 봐보세요. 이제 오늘까지 이제 여기 음봉이 몇 개예요? 9개야. 요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종목들도 그러다 보니까 뭐 이유 없이 좀 하락을 하고 종가에 무슨 겁을 먹고 훅 던지고 이런 거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굉장히 문제죠, 그죠? 샀다 팔았다 또 사고. 그러니까 투심도 지쳐갖고 좀 팔고. 근데 아직까지는 투심 물량이 있어서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목에 좀 집중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나오는 뉴스들 이렇게 보면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번을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구제역에 대해서 지금 자꾸 얘기 나오잖아요. 구제역에 대해서 이게 이제 뭐 청주에서 시작을 해서 그 옆에 증평권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게 확산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오늘은 보니까 뭐 염소도 구제역 걸렸다고 하네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몰라서 그러지 소, 돼지, 염소 이거는 다 이 구제역하고 포함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염소도 이게 이런 게 좀 임팩이 있죠. 첫 염소도 구제역에 걸렸다. 근데 실질적인 가장 수혜주는 뭐냐고 그랬으면 제가 백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대성 미생물이 굉장히 강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중앙 백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강한 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그 종목들이 워낙 그 이슈 하나 때문에 막 구제역 관련주 산 사람들은 야 제발 충청북도니까 그 옆에 지역으로 확산되라 이러고 이제 잘 때마다 기도할 거고.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 지금 10군데가 지금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잖아요. 네, 요런 거를 보면 참 쓸쓸하죠. 원숭이 두창 주식 올라갈 때 주식 산 사람들은 야 오늘은 원숭이 두창 걸린 놈 몇 놈 더 나와라 막 이렇게 할 거고.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보지 마시고 그냥 차트적으로 대응하면서 테마주 매매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 농가분들은 피해가 막 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소 키우시는 분들 여기 가서 보잖아요. 진짜 자식처럼 키우는 사람 많아요. 비록 그게 새끼를 순산하면 새끼를 좀 키워서 막 팔기도 하겠지만, 근데 보시면은 정성을 들여서 얼마나 깨끗하게 뭐 씻겨주고 사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매매로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구제역 관련주들은 어저께 시간에서는 이렇게 하방 쪽으로 다 때렸지만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구제역 쪽도 여러분들이 오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거는 이 곡물 테마 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곡물 테마에 보면 그 흑해 곡물 협정이 18일이 CO예요. CO예요. 오늘이 17일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면 여기 우크라이나가 있으면 여기 흑해가 있는데 이 흑해 지나가는 부분을 이 러시아 애들이 이렇게 크림반도하고 이쪽에서 자꾸 있어갖고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보면 이런 걸 보면 유엔에서는 지금 뭐 협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면 그 똘틴의 행동을 봐야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뭐 뉴스에서 무슨 뭐 전폭기가 어쩌고 6대가 어쩌고 하는데 이런 쪽의 테마들이 지금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지금 지수가 올라가서
A파, B파, C파까지 하락 C파까지 지금 내려오는 상태인데 갈 만한 종목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주에 돈이 더 몰린다.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를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해 줬는데 딱 저는 세 가지 종목을 얘기해 줬거든요. 자, 아진산업, 그 다음에 서현이와 그 다음에 화신. 여기 계속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렇게 세 개만 하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자동차 부품주,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무너지면서 현대차의 실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부품주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어제는 제가 뭐가 움직인다 그랬어요. 어제는 SL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SL 같은 경우들을 보시면 차트 보시면 여기 보시면 SL이 한 22%까지 오른 것 같던데 23%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쪽 자동차 부품주는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엔터 쪽이 좀 오르고 있는데 엔터 쪽은 막 딱 두 가지죠. YG 엔터하고 그 다음에 JYP 엔터 이런 게 좀 움직이는데 이렇게 큰 종목 말고 적은 아주 저가주의 이런 거 보면 참 저도 바쁜 놈이야,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도 이 방송하랴, 또 그 서영기 교수 도자기 그 다랑아리 작가 서영기 교수분이에요. 그분 온다 그러지, 화성시청에서 직원들 견학하러 온다 그러지, 민주당 국회의원들 오신다 그러지, 거기다가 영국의 박물관장 온다고 와서 또 설명해 달라 그러지. 님이 영어가 돼야지 씨발 얘기를 하지. 나 진짜 돌아버리겠어 진짜. 뭐라고 저번에 영국에서 박물관장님이 오셨는데 막 영어로 얘기하는데 님이 뭐 한마디도 모르겠어. 그냥 무조건 그냥 오케이 했거든요. 근데 이 새끼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내가 알 수가 있나. 그냥 뭐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말을 하도 빨리 해서 그냥 천천히 하면 돼. 영어 자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어를 천천히 물어봐야지. 졸라게 빠르게 물어보니까 그러지. 응? 졸라게 빨리 물어보니까 내가 모르는 거지. 천천히. 천천히. this is my,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지. 툭 얘기하니까 그러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도자기 박물관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사실은 그 개관을 해야 돼서 제가 사실은 이 유튜버하고 그 우리 카톡하고 이런 거 다 그만두려고 했던 이유가 이 시간이 안 돼서 내가 그만두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뭐 이게 뭐 내가 뭐 돈벌이가 안 된다, 돈벌이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이걸 그만두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또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만난다는 게 설레임이 있잖아요. 근데 뭐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천천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차피 뭐 한 2년 더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빡세게 배워서 여러분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비카리오 그 판사님의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건 죄가 아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거는 죄악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아주 유명한 놈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잘난 놈도 아닌데 잘난 놈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냥 모르고 매매한 거하고 지금 여기 3년 동안 이게 3년째인데 하시는 분들 보면 수익 많이 내시는 분들 몇십억 벌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갖고 잘 되면 저한테 뭘 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가족 그다음에 여러분의 미래에 투자하세요. 뭐 저한테 맨날 해봤자 저는 뭐 고마워하지도 않는 사람이니까 가족분들 그리고 그러다가 좀 남는 돈이 있으면 우리 불우이웃 돕기 할 때 그때 뭐 5,000원 만원 내서 가고 모아갖고 같이 불우이웃 돕기 행사 또 같이 하면서 웃고 뭐 이러면서 하다 보면 그게 또 하루가 다 쓱 지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뭐 저도 바쁜 시간이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쪽을 잘 하시기 바라고, 어저께 우리가 매매했던 거는 SJM 홀딩스 어저께 우리 매매했죠. 요거 대박 났죠. 예. 요것도 어디서 매매하는지 이것도 어저께 실시간으로 해드렸고, 어저께 아침에 매매했던 거 윈텍도 매수하자마자 6%에서 16% 급등 매도, 아진산업 시가 매수해갖고 7% 급등 매도, 이거 되게 빠르게 했죠. 어저께 팜스토리 2번이나 단타 쳤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세종공업만 좀 빠졌는데 오늘 하루만 더 지켜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저께는 SJM으로 할 거니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SJM 홀딩스를 해갖고 하여튼 아니 요거 했으면 상 먹었는데, 그 다음에 어저께 보면 디젠스는 저희 70% 요거 매도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저께 자 70% 매도, 30%는 뭐 좀 더 보자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얘기했던 AI 클라우드 웍스를 보려 그러면 한국제 10호 스펙을 봐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네오오토 어저께 상한가 들어갔다 좀 밀렸는데요. 이거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예. 뭐 시장은 많이 하락을 해도 그래도 뭐 잘 유지하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지를 하나 띄울게. 이런 것 때문에 하기 싫어서 추천 종목은 제가 보유하고 있거나 매매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씨 이거 왜 얘기해야 되는 거야 진짜.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게 뭐냐면 이 호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호가 공부예요. 이 호가라는 거는 현재가에 있는 저게 호가를 보면서 저것들이 지금 뭔 짓을 할란디야, 저게 올릴 것 같냐, 좁힐 것 같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호가를 보고 현재가를 보면서 얘의 주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 아마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대략적으로 무슨 뭐 매도창 매수창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하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하고는 그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어저께 이제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어저께 시간이 나서 이제 호가 공부 하나 해볼까요 이렇게 갖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준비가 다 됐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전일 이제 요렇게 끝났다. 요게 이제 요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전날은 요렇게 끝났는데, 얘네들 보시면 여기에서 끝났는데 10원이 더 종가상 올라가고 단일가 들어가려고 예고가 뜬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주포가 10원 못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게 실망 매물이 나오니까 밑으로 이렇게 하방으로 때릴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요 설명이 쭉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제 실시간으로 이걸 보여주는 건데, 자, 현재 차트는 마이너스 8%, 15,270원이다. 그런데 이렇게 차트로 이렇게 보면은 요 캔들 3개 보면 디즐랜드잖아. 여기서 요 가운데 있는 이 캔들을 밑으로 갖고 내려오면 그건 아일랜드 갭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일랜드 갭, 위로 보면 디즐랜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 책을 보고 여러분들 보시면 용어가 좀 웃기잖아요. 뭐 씨방새가 어쩌고, 뭐 밑동침이 어떻고, 무슨 디즐랜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하는데 이게 극비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혹시 주위에 누구 뭐 주식하거나 이런 사람들 가르칠 때는 하락 장악형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면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막 친구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야 이거는 막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건 디즐랜드고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이건 게브랄타법이야. 이렇게 가면 이미 시방세 타법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왜냐면 저야 어차피 망가진 사람이니까 그냥 괜찮은데 여러분은 이상하게 본다니까. 왜냐면 이거 보다가 이런 미친 새끼가 다 있나, 이게 주식으로 거지되더니 완전히 마탱이 같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할 땐 점잖게 얘기하고, 우리하고 얘기할 때는 아니 기억이 죽을 때까지 남지. 기억이 죽을 때까지 남는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주식 그래도 사람들이 한 1100만 명이 주식하잖아. 제가 그 처음에 이 전문가 활동하고 그럴 때는 200만이나 300만도 안 됐거든요. 그때는 막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어머 막 이랬다니까. 충격적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오래오래 기억이 남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보면 디즈랜드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호가를, 이제 그러면 여기서, 대표님 여기서 더 빠질까요? 올라갈 거예요? 더 빠질까요? 올라갈 거예요? 지금 그러면 현재 이 호가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요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매수창, 매도창을 보자라고 하죠? 그 와중에 또 디젠스 상 들어갔다고 디젠스 상! 또 이지랄하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5일선 가격이 여기서 한번 잘 봐요. 여기 5일선 가격이 얼마인가요? 근데 요 당시에 5일선 가격이 14,100원이야. 14,100원. 14,100원인데 요거는 위로 더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4,500원 요 위에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호가를 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 호가를 잘 보고 자, 여기서 얘네들의 여기 물량들 있잖아요. 여기 물량들 여기 300주, 200주 요거 틀리죠? 요 배수가 3배 정도 되잖아요. 요렇게 쌓아놓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1분봉을 보면 요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요 거래량이 없잖아. 요 거래량 1분봉을 반드시 보라 그랬어요. 그럼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요걸 체크해라. 여기서 제가 이제 그려주잖아요. 요런 거래량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근데 꼭 그려도 꼭 그것처럼 그려요. 하여튼 나는 문제가 많은 놈이야. 아니 이거를 캔들을 그리세요 그러면 아니 그냥 여기다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깔끔하게. 이거를 근데 또 그리라고 했다고 여기다가 이거로 막 그리다 보면 꼭 이렇게 그려. 아 참 성격도 묘한 놈이야 진짜.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이렇게 그려놓는 거 보면 하여튼 변태도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대성 미생물이 뭐 하는 회사냐 그러면 이제 이걸 요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에는 이 소 백신 회사인데 이 회사 정보 누가 제일 먼저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누가 제일 먼저 할 것 같아요? 아, 정부에서 뭐 백신 빨리 준비해라. 예비용도 준비하고 더 생산을 해라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소에다가 백신을 놓는다고 해서 그게 항체가 바로 형성되는 게 아니단 말이야. 이거 오래 간단 말이야, 오래. 그냥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지금 뭐 10군데나 뭐 확산되고 있으니 그게 만약에 타 지역으로 번진다고 생각하면 거기다 돼지, 닭이고 뭐고 다 넘어가 보면 어떻게 될 거야? 우리나라는 난리가 나지. 가뜩이나 물가 상승률이 올라서 막 죽는지 사는지 아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요렇게 이제 요런 거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호가가 변동되는 걸 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요런 창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럼 어디를 보고 해야 돼? 우와. 소풍 가지? 응. 그 김밥 많이 까먹어? 응. 골프 열심히 하고. 소풍 가면 그 남자친구하고 놀 거야? 아니, 내 친구들이랑 먹는데. 그 남자친구 집에 초대했잖아. 걔도 내 남친이 아닌데. 인사해 빨리. 단타 잘못 치면 그지세요. 정하수 아니구나. 우리 할머니 이름. 너 소풍 어디로 가냐? 나 하동 색깔 뭐 어쩌고 저쩌고. 뽀뽀. 가. 돈 줄까? 아니, 2만 원. 너 그 샤프 10 너 또 5개 사지 마라. 5개 안 사. 5번째 샀다며. 그거만. 그건 맞아. 너 또 뒤지게 맞는다 또.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매수창은 어디를 봐야 되나? 그럼 언제 진입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까 1분봉 그거 보면서 여기 체결량 요거 보라 그러잖아요. 여기 체결량인데 지금 보면 5주, 1주, 4주, 20주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의미 없다. 그리고 이거는 더 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서 이제 요때가 중요해. 이거를 잘 봐야 돼. 우와, 이야, 인사해. 한타 잘못 치면 어떻게 돼요? 왜 기분 안 좋아? 엄마한테 혼났어? 아니 왜? 장난감 많이 사줬는데 왜? 응?
기분 안 좋아? 여기 하트도 나오는데 뿅뿅. 하트 날가는 거야. 이제 하트 나온 데가 뿅뿅. 자 이제 가. 뽀뽀. 하트 나왔. 우와 하트 나왔다. 뽀뽀. 빨리 가. 아유 이제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는데 이거 맨날 어떻게 마이크 잡고 헛소리나 하니 진짜 큰일 났네 진짜. 자 여기 잘 보시면 그 여기 신한투자잖아요. 신한투자인데 여기 보시면 매수 매도 보면 어떻게 됐어요? 얘는 전부 롤링 계좌 맞죠? 롤링 계좌 요거 보시고 요 설명 쭉 해놨으니까 카톡 어저께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신한투자 보시면 만약에 내가 일봉 이런 거 보실라 그러면 위에 눌러라. 그 다음에 여기 창고 보시면 희한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가끔 이런 게 있잖아요. 키움, NH, 삼성, 미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된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요거는 어떻게 보는 방법, 이런 걸 제가 얘기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증권. 얘도 똑같잖아. 92만 주 샀다 팔았다 얘네들이 거의 롤링 계좌였잖아요. 근데 요거는, 여기 보시면, 요런 거 설명을 여기 잘 해놨어요, 제가. 자, 요렇게 해놓고, 요건 어디에요? KB증권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세 개의 계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네들은 실질적으로 산 것도 없는데 롤링 치면서 올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지금의 매물이 없는데 얘네들이 탁 하고 만주, 2만주, 3만주 딱 들어오면 이건 대박이다. 그 자리가 어디냐. 그래서 호가를 매도와 매수를 갖다가 반대로 놓고 걔를 늘려놓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삼성증권에서 쏴준다, 요거. 요런 것들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매매 좀 하고, 여기 쭉 보시면, 얼마에 매수하라까지 해줬거든요. 14,600원 근방에서 매수해라. 그 근방에서는 기술적으로 튀어 올라줄 것이다. 네오 오토 어저께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여튼 채팅들도 더럽게 많이 아우 지겨울 것 같아. 요 보면 네오 오토 상한가 들어갔죠. 예. 여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얼마 주고 움직였나요? 14,630원 터치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마이너스 8%거든요. 마이너스 8%인데 지금 몇 프로예요? 플러스 14% VI. 그럼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14%는 몇 프로? 20 몇 프로 아니에요. 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이글벳 이제 털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올라오는 거 보이죠? 제일바이오 올라오고, 자 대성미생물 1차 VI, 정확한가요? 대성미생물이 14,600원 찍어주고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 11% VI. 일단 전량 매도. 그럼 이것도 20%짜리야 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가도 보고 거래원도 보고 얘가 어디까지 밀 것인가 이런 것들 강의도 해놓은 거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호가 보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뭐 종목들 뭐 수량에 따라서 뭐 틀려질 수 있거든요. 어디다가 애들이 걸어놓고 롤링 치는 거, 자전 치는 거, 계좌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창구 이동하는 거, 얘네들이 어디까지 밀 수 있는 거, 이런 건 정말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시면 나중에 새로운 신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A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보니까 오늘은 호가 보니까 그냥 인위적으로 계속 누르는 것 같아. 거래량도 없이 누르고 밑으로 막 빼는 것 같아. 막 그런 호가도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호가를 그런 호가는 이런 게 그런 호가예요. 자, 오늘은 얘가 미는데 내일은 얘가 강하게 쏠 거예요. 요런 것들을 배워야 된단 말이야. 그냥 무조건 막 불기둥 온다고 막 올라가는 거 막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불기둥 갔다 올라가면 빠질 때는 불벼락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차트 공부는 실질적으로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차트 공부는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하다가 보면 제일 깝깝수를 타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호가 공부하는 게. 저거는 도대체 뭐지? 저 새끼는 여기다가 왜 연료돌줄을 대놨지? 뭐 이렇게 등등등 이런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성공과 실패를 계속하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사실은 호가 공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뭐 제가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제가 아는 데까지는 설명을 잘해서 할 테니까 그런 거를 보고 만약에 카톡에 이런 게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카톡에 기록이 자세히 남아 있으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거를 열심히 자꾸 되돌려보고 또 장중에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얘기하면은 또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상상을 해서 그런 효과를 보고 너네 이렇게 만질 거야 내일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피드백을 같이 느끼면서 가야 되는 거지. 저는 뭐 한다고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딴소리 하고 그러면 짜증난단 말이야. 응? 라이브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분 강의 옛날에 했는데요. 옛날에 7분 강의 했는데 안 해 이제 짜증나서. 아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7분 강의하고 옛날엔 장 마감 그 시황도 유튜브 해놨는데 관심이 별로 없어. 관심이 별로 없고 그냥 아침에 뭐 종목이나 뭐 어떻게 하나 오늘은 뭐 좀 했으면 좋을까 이러고 전부 다 쳐다보고 있어서 짜증나서 안 했어. 저도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들 너무 종목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종목은 어제와 같이 아침에 9시에서 9시 한 5분 10분 사이에 승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 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퍼스텍 같은 경우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은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 그 젤런스키 여사님이 우리 와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같이 얘기할 때 이제 지뢰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 지뢰 제거에서는 퍼스텍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엑스레이 기술을 갖고 있는 DR텍 요런 회사 두 군데가 있는데 퍼스텍 같은 경우도 좀 물량 좀 남아 있는 물량들은 좀 정리를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종목은 오늘은 워낙 그 엔터 쪽이 지금 뭐 YG 엔터, JYP 이런 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가죠. 오래간만에 또 몇백 원짜리 하나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급등주 몇 개 좀 해보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시장은 막 이렇게 좀 힘들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의 입장을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 개미란 말이야. 이 개미야. 우리는 지금 이렇게 탁 태극기 꼽아놓고 상한가 가자 그러고 이렇게 있는데 주포가 족 같은 거야. 주포가 빨리 끌고 가야 되는데 주포가 어떻게 해요? 뒷짐 짓고 그냥 끼어 끌고 다니고 갈 생각을 안 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입장이 이거예요. 좀 가자 가고 싶은데 이 주포가 안 가는 거야. 주포가 안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명색이 우리가 또 양반인데 여기서 그냥 니역가에서 내려서 뛰어갈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차분하게 이렇게 대가리 쳐박고 기다리면서 아저씨 좀 가보세요. 좀 따라가려니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침 매매를 재밌게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어떤 사람이 얘기하대요. 아니 대표님 사진은 그거 참 어디서 그렇게 구하세요 그래. 아니 남이사 하기야 옛날에 어떤 그 씨부럴 새끼는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가더라. 씨 그래갖고 뭐 여기 안에 뭐 있나 그랬더니 졸래 뒤져봤더니 개 사진밖에 없대. 아우 난 살다 내 60년 인생에 내 본체 없어지긴 내 처음이야. 내 하여튼 아우 스트레스. 아무쪼록 아침 매매는 들어와서 한번 쌈박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